점심 잘 드셨나요? 네, 좀 졸리시죠? 네. 복식호흡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복식호흡.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때, 뭐 그냥 어디로 쉬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에는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자료도 많이 있고, 또 뭐 이런 그 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깊이는 아니라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미국에서 옛날에 농사하는 분들을 보면 멜빵 바지 많이 입으시죠? 네. 왜 입은 줄 아세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허리띠를 띠잖아요. 근데 이 멜빵 바지를 하면 숨을 배로 복식으로 복부를 이제 원활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빵 바지를 입고 이제 청바지에 멜빵 바지에 남방을 입고 이제 농사 짓잖아요. 이 복식 호흡을 하는 그들 습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언제 복식 호흡이 잘 되냐면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호흡은 거의 여러분들의 그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에 많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호흡법을 익히 연습을 하시는 거 참 좋고요.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5분에서 한 10분 안으로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호흡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뭐, 대부분은 뭐, 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식호흡, 될 수 있으면 해야죠. 연습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가끔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건강에 도움도 아니고, 건강 회복에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짜드린 표의 호흡법 있죠. 오늘 배우신 대로, 뭐 좀 어설프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복식호흡은 처음부터 무리해서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편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옳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만 뭐 이것이 최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 가슴으로만 안 쉬시면 돼요. 가슴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숨을 세 가지로 나누죠. 흉식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 하는데 사실 단전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그냥 복식호흡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단전은 배꼽 밑에 9cm 밑에를 이제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뭐 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네,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잘못하면 폐암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나 이 연설자들이 이 폐가 굉장히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폐가 거의 약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많이 하는데 숨을 다 어디로 쉬고 있어요? 가슴으로 쉬니까. 예. 자,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오른쪽에 보니까 깨끗한 혈액입니다. 깨끗한 피. 그런데 깨끗한 피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계단은 음식이긴 하지만 바른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끗한 혈액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을 정상적으로 아주 잘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몸에 몸을 처음에는 만지면서 이렇게 배를 쭉 들으셨다가 들어갔다가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나도 모르게 흉식으로 하고 있는지 복부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갈림길입니다.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복식으로 안 하고 다 가슴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로 쉬고 있는지 한번 지금 어디로 쉬고 계세요? 네. 우리 사모님은요? 네. 어떻게 쉬세요? 흉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가끔 의식적으로 복식호흡 하다가 흉식으로 하다가 아차하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숨 쉬는 시간 짧습니까? 깁니까? 나는 너무 짧은 짧죠? 네, 짧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보다 짧은 짐승 개가 있어요. 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재미있는. 그런데 숨을 길게 쉬는 동물들이 있어요. 또. 네,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보셨나 이거요? 아니죠? 제가 안 올렸어요. 자, 개의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또 이거 갖다가 여러분 나중에 가서 야, 개는 너 호흡 빨리 하면은 15년밖에 못 살아. 근데 진짜 이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개는 호흡수를 80에서 90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게 줬습니다. 하치를 좀 길게 살으라고 하는 희망에서 15년, 20년까지 줘봤어요. 지금 하치가 벌써 한 6년째, 7년째니까. 사람은요, 호흡수를 재보니까 저도 한 20 몇 번 되더라고요. 20 몇 번.
20몇 번, 30번. 수명은 7, 80년. 자, 코끼리는요. 분당 호흡수가 해서 5번에서 6번. 코끼리 5에서 6. 수명이 몇 년이에요? 150년에서 200년 살더라고요. 오래 살죠? 거북이는 호흡수가 1분의 2, 3회밖에 안 쉰대요. 네. 근데 수명이 250년에서 300년을 산다. 뭐 참고치입니다. 네, 참고치이기 때문에. 근데 연관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역시 호흡이 빨라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시고요. 자, 마지막 사진인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공기를 들이실 때 지금 이 복부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배가 나오겠죠. 그리고 공기를 내뿜을 때 하면서 이게 위까지 쭉 올라옵니다. 횡격막의 움직임이에요. 하면서 사실은 이 음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쫙 짜내서 이제 빼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다 보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도 천천히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것을 짜내실 때 해가지고 쭉 짜세요. 그냥 노폐물까지 싹 짜서 날려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양쪽에 뭐가 있죠? 이게 뭔지는 다 아시죠? 폐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확실해요? 이거는요? 위, 간, 십이지장. 이건요? 네, 대장, 소장이죠.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건 장기가 아닙니다. 그냥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은 숨을 쉴 때 이 폐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횡격막을 통해서 숨을 쉬어야만 폐가 충분히 이제 그 정상 위치에서 이제 무리를 받지 않습니다. 혹시 고산지대에 사는 셰파 아세요? 셰파라고 하나요? 그 짐을 날려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 보면은 가슴에다 이 가방을 메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폐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가슴에다 메고 가다가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보셨어요, 혹시요? 이마에다, 예. 이마에다 맵니다. 그러면 이게 쫙 펴지면서 가슴이 호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방을 많이 메고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이마에 할 수 없어도 이렇게 쭉 펴고 가셔. 아니, 진짜 부족하다면요.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계단 올라갈 때 힘들면 이걸 이렇게 들고 가면 훨씬 쉽잖아요. 가 매는 것보다. 이게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압박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이거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지금 얘는 너무 무리시키면 안 돼요. 이 기관은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얘를 좀 놀렸어요, 너무.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활동을 시켜가지고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숨을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식사를 많이 해서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팽창이 되면서 횡격막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 숨을 쉴 때 어떻게 돼요? 힘들죠, 답답하죠. 네, 그래서 과식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하세요. 10분씩, 20분씩. 특별한 기교나 기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로 쉬시면 돼요. 처음에 힘드실 때는 배에다가 손을 얹어보세요. 배에다가 손을 얹고 들이셔보세요. 한번 쭉. 그 다음에 내쉬면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분당 몇 번 쉬실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세볼까요? 본인이 1분 그 스타트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어차피 이거 끝났으니까 제가 그 지금 시계를 한번 눌러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쉬었던 숨을 같이 들여 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거를 1회로 해가지고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셔도 되고 한번 속으로 숫자를 세보세요. 제가 1분 되면 딱 멈출게요. 시작. 평상시 하시던 걸로 하시면 됩니다.
1분이 길죠. 네, 됐습니다. 몇 번 쉬셨어요? 지금 20번인데. 20번이요. 21번. 21번. 너무 잘못생긴 거. 열몇 번밖에 안 돼. 몇 번 세셨어요? 20번. 네. 우리 선생님은요? 9번이요. 평상시 9번을 그렇게 쉬세요. 네. 그럼 아까 7이라는 수가 맞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2번만 더 연습. 몇 번 세서했어요? 네. 35번. 그 다음. 들이쉬고 내쉬고를 한정을 해가 5번. 네? 들이쉬고 내쉬고를 한정을 해가 5번. 아, 그렇게 했어요. 네.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의식적, 평소에 내가 생활할 때, 책을 보거나 의식 없이 할 때, 네. 네, 의식을 하고 그렇게 세셨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의식을 하고 그렇게 세시면 아주 좋습니다. 의식을 해서 천천히 이렇게 5번, 네, 그것도 괜찮아요. 천천히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나중에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면 허리띠를 잘 못해요. 쬐는 거를. 쬐는 것을 하게 되면 배가 아주 막 힘듭니다. 가스 찰 수 있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쬐는 거 잘 못 입으시고. 저는 반반이에요.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할 때 의식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노래를 예전에 뭐 아주 조금 이제 코리분겐이나 이런 거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성악 하는 분들한테 숨 쉬는 거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게 숨을 쭉 들이셔서 노래 부를 때 쭉 내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법을 이제 좀 규칙을 배웠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네,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산에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소나무밭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20분씩, 15분, 20분 혹은 30분씩. 그래서 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아주 좋습니다. 근데 잠잘 때도 자동으로 되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또 자동으로 돼요.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나 하면은 막 여기로 안 쉬어지고 막 나중에 막 이렇게 깊은 숨을 쉬어지겠죠. 왜냐면 호흡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대신에 이제 그때 똑같은 산소 양을 더 많이 당기기 위해서 몸에서는 폐 활량을 넓힙니다. 폐 활량을 넓히기 위해서 폐가 단련이 돼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호흡을 하다 보면요, 막 폐가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똑같은 달리기를 해도 폐 활량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이제 분당 호흡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간을 꼭 내서라도 연습을 하셔서 이거 습관이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일어나셔서 그냥 쭉 하고 뭐 꼭 한 10분, 20분씩 안 하셔도 의식을 가지고 복식 호흡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숨을 가슴으로 쉬지 말고 배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